집중하시면은 저희가 요즘에 비즈니스 환경에서 현금 흐름이 좀 원활하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 원활한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2025년도 한국 경제에서 현금 흐름 관리와 유망한 비즈니스 전략에 대한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매년 성장하는 비즈니스. 저희가 지금 현재는 GDP 성장률 1.8%, 더 이상 뭐 12% 그런 한강의 기적이 나오는 현상은 아니죠. 현금 흐름 문제가 고금리, 공급망 부족, 그리고 소비 위축에 의한 B2C 채널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B2B 채널로 그 채널을 업종 전환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IT 산업의 주도 회복, 요즘에 다 모바일화 됐죠. 반도체 IT 산업의 수출 증가로 경기 안정화 조짐이 있고 OECD 2025년에 따르면은 점진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현금 흐름 관리에서 기업 생존의 핵심 요소인데 이 GDP 성장률이 1.8% OECD 예측하는 거고 수출 증가율은 2.2%, 예, 그리고 R&D 투자는 GDP 5.2%, 기준금리는 3.5%, 소비자 물가 상승률 2.1%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경제 환경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무역이 호황이고 고금리 때는 최대 유형 기간이거든요. 근데 무역 약화와 고금리는 수출 기회 시장, 그리고 무역 호황이고 저금리 시장은 최대 성장 구간, 그리고 무역 악화와 저금리 시장은 내수 생존 기간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제 저금리에서 고금리로 바뀌고 있고 무역 악화 호황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뭐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 해가지고 뭐 15%의 그 관세 그런 거는 저희가 적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고금리 불안정한 무역 환경에 이중보를 겪고 있는데 이런 환경에서 현금 흐름 관리에 기업을 생존을 위한 필수,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왜 현금을 맡기는가? 고금리 환경이에요. 대출 받으신 분들이 대출 이자 비용이나 이자 부등, 운영 자금의 압박, 그 고정적인 비용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는 공급망이 불안정해요. 국제 환경에 있어서 원자재 가격 상승, 그래서 개인 소비의 또 위축, 그래서 먹는 것 빼고는 가능하면 소비를 안 하더라. 그래서 제가 밀키트 식품으로 B2C랑 B2B랑 거래를 하거든요. 건강기능식품은 이제 B2C, 그리고 밀키트나 식품은 B2B. 그러니까 계속 소비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비가 전체적으로 위축됐다는 거죠. 뭐 전체적으로 100억, 200억 했던 회사들도 매출이 예전처럼 뭐 100억, 200억이 아니라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 비용이 필수적인 디지털 환경에 그 디지털로 단기적 현금 유출이 압박이 가중되고 있죠. 디지털로 전환을 해야 되는, 생존을 위해서 디지털로 전환을 해야 되는 게 필수적인 거죠. 그리고 현금 관리, 현금 흐름의 관리의 중요성. 그러니까 기존 산업이 아니라 디지털 전환을 한 산업으로 바꿔야 된다. 그리고 B2B 산업으로 적응을 해야 된다. 그리고 고정 뭐 이제 대출 이자 그런 부담은 무조건 줄이고 고정 부분은 줄여야 된다. 그리고 현금 흐름 관리의 중요성이죠. 현금 흐름이 계속 돌아야 뭐 기업도 이게 그 현금 흐름이 피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인체의 피가 흐르지 않으면은 뭐 동맥경화 해가지고 주잖아요. 돈맥경화라고 표현하는데 동맥경화 되듯이 돈맥경화 되면은 죽을 수가 있다는 거죠. 현금 흐름이 가져오는 효과는 생존력 강화, 위기 대응력, 기회 포착 능력, 협상력 증대, 신용평가 개선. 뭐 현금 흐름이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뭐 시사하는 바가 있죠. 현금 흐름을 예측하는 모니터링 강화, 뭐 AI 예측하는 뭐 개인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플리케이션도 있고 기업은 나이스 신용 정보 해가지고 이런 현금 흐름 관리를 하고 있죠. 주간 현금 보고서, 핵심 성과 지표 관리, 그러니까 현금 전환 주기 CCC라고 해서 운전 자본 비율, 은행도 BIS 비율이라고 하죠. 현금으로 관리를 하잖아요. 현금으로 관리가 필요한 거고 이런 절감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고 최적화. 그래서 재고를 최적화해서 현금으로 바꾸는 거, 그 저스트 인 타임, 그리고 지불 연장 기간, 뭐 이 DPO라고 해서 뭐 큰 회사들이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개인 작은 회사들은 이렇게 하면 협상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유통 단계에 들어오니까 큰 회사들은 그 지불 연장을 좀 하고 그 작은 회사들은 바로 사전 정산해주고 오히려 그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현금 지불 기간은 30일에서 45일, 큰 회사가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다는 거고 구독형 서비스 전환, 그러니까 일회성 자본 대신 SaaS라고 ERP 시스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ERP, CRM 프로그램,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으로 할고요. 조기 비용 절감 확대.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한 번에 결제하는 게 아니라 월 비용으로 결제하는 거를 추구를 하는 거고 이제 재고 관리 최적화, 지불 기간 연장 이런 부분이 좀 효율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수입원을 하나가 아니라 다각화하는 게 내수 경기가 안 좋을 땐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각화, 개인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현금 회수의 가속화 그런 부분. 첫 번째는 인보이스 팩토링 활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보이스 팩토링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채권 추심 업체에 그냥 미수금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채권 추심 업체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거면 그냥 할인된 가격으로 사가거든요. 그리고 현금화해서 80% 선지급하는 거, 다중 수익원 확보. 그래서 개인도 마찬가지, 자영업자 마찬가지고 요즘에 현금으로 하나가 아니라 여러 채널의 현금으로, 저 같은 경우도 현금으로만 4가지 5가지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금흐름, 뭐 유튜버를 하면서 현금흐름 3-4가지가 열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가장 큰 건 고객의 데이터, 그리고 뭐 애드센스, 슈퍼챗은 안 들어오고 그 교육 쪽 DB, 그리고 교육 쪽 수강생분들, 그리고 B2C 해가지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오픈마켓 80여 개 해가지고 B2C 모델, 그리고 요즘에 B2B로 하루에 뭐 1000개 정도 많게는 그렇게 하는 B2B 모델, 이런 식으로 다중 수익원을 확보하는 게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대신에 또 고정비는 줄이는 거, 뭐 인건비를 줄이다거나 뭐 임대료를 줄인다거나 이게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정보 보조금 활용하는 거예요. K-스타트업 하려면은 디지털 전환, 친환경, 수출 지원 사업에 많이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융자가 아니라 그냥 지원이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지금 12월 달에
저희 와이프가 아직 40살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40살이 안 된 분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주고 초기 3년 사업자 이전의 사업자분들한테 많이 지원을 해줘요. 이거 융자가 아니라 그냥 공짜로 주는 거거든요. 사업 계획서 잘 쓰면은. 그러니까 세 가지 핵심 분야가 있으면 디지털 전환, 친환경 지원, 수출 지원, 그리고 산업, 미래 산업 해가지고 먹거리를 지원해 주는 거고요. 리스크 관리 및 한국 특화 전략. 리스크 관리는 공급망의 다변화, 그러니까 환율 금리 해칭, 클라우드 기반 재무 관리, 시나리오 계획, 한국 특화 전략이 있어요. 기업 가치 향상 프로그램, 그러니까 자본 효율성 제고, 성장 촉진하는 거, 중소기업 특별 자금, 뭐 저금리 대출, 보증 프로그램 활용하는 거, 혹은 뭐 K 스타트업에서 융자가 아니라 지원받는 거, 상생 결제 시스템, 뭐 그리고 정부 현금 지원, 중소기업 대상 현금 보조금 지원하는 거, 그러면은 20일 단축하고 ROIC라고 투자 자본 수익률이 15% 개선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 관리 성공 사례는 이제 중소기업의 테크솔루션이라는 김정은 대표님이라는 분이 전략적인 현금 흐름, 그래서 AI 기반의 현금 흐름 시스템 도입해서 신규 디지털 채널로 투자할 여유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AI의 현금 흐름 예측 시스템을 도입해서 재고 관리 최적화하고, 그래서 AI 도움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인건비도 압축시킬 수가 있고, AI가 하다못해 잘 다루면은 하버드대 대학 교수를 내 비서로 쓰는 효과가 있죠. 스탠포드의 어떤 분 석사 박사학위 소유자를 내 비서로 쓰는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이 유망 비즈니스 분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장 큰 건 스마트 팩토리 산업이에요. 스마트 팩토리, 제조업 기반이 그나마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정부 주도에서 스마트 팩토리가 많이 지도하고 있고, 지금 이제 그게 또 제조업의 또 경쟁력인 거죠. 그 디지털 서비스, 뭐 역시나 뭐 AI 기반의 디지털 서비스, 뭐 유튜브도 디지털 서비스이고, 쇼핑몰도 디지털 서비스예요. 그 디지털 서비스도 계속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배터리 전기차예요. 뭐 SK 하이닉스, 이거는 반도체네요. 배터리 전기차, 그러니까 삼성 SDI 뭐 이렇게 그런 회사들이 있고, 반도체나 LCT는 뭐 말씀드린 건 삼성 반도체나 아니면은 SK 하이닉스가 있고요. 지속 가능한 태양광 에너지겠죠. 그리고 바이오헬스 분야는 우리나라 그 바이오시밀러인가? 그리고 그죠. 네, 셀트리온이um 있고요. 저희가 현실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이제 있는 거는, 내가 자본이 있다 그러면 스마트 팩토리 분야에 들어가시고, 자본이 없다 그러면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게 유튜브도 디지털 서비스고 쇼핑몰도 디지털 서비스거든요.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반도체 ICT 분야예요. 반도체 ICT 분야는 우리나라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덕분에 먹고 사는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어떤 부분에서 AI 분야가 화랑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반도체도 화랑으로 끼어가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또 점유율이 25%가 넘어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AI 반도체, 고성능 컴퓨터 칩, 특화 서비스, 시스템 반도체, 자동차용 반도체, IoT, 네트워크 장비, 5G, 6G 기술, 엣지 컴퓨팅. 네, 뭐 어떻게 보면 몸에 보면 두뇌죠.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 ICT 분야. ICT라는 게 그 유비쿼터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온오프의 지연,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엔진 켜줘 그러면은 멀리서 원격으로 자동차 엔진 켜주고, 집에 가면은 그렇지 않나요? 저는 지니야 음악 틀어줘 항상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KT 기가 지니한테. 그런 부분에서 이게 ICT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원격으로 조정하고, 뭐 그런 부분, 목소리로 조정하고. 배터리 전기차 분야는 뭐 이제 전기차 분야로 다 물갈이를 할 예상이긴 하죠. 전기차 진짜 편하긴 하더라고. 에너지 절감도 되고, 또 테슬라 좀 반해버렸어요. 너무 소리도 없이 조용하고, 그리고 10만 킬로인가 무상 엔진 개런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기차 쪽으로 배터리가 바뀔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가 우리나라 굴지 기업이 글로벌 배터리 시장이 35%, 생각보다 배터리 시장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네요. 배터리 15% 이상 성장할 거로 얘기하고 있고요. 저희가 디지털 서비스 분야가 유일하게 소상공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분야라는 걸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바이오 헬스나 디지털 헬스케어는 말씀드린 것 바이오시밀러, 그 바이오시밀러 분야, 디지털 치료제, 의료 AI 데이터, 맞춤형 의료, 원격 의료 플랫폼, 디지털 치료제. 와, 이거 한번 관심 가지고 봐야 되겠네요. 바이오시밀러, 바이오신약 시밀러는 셀트리온이 많이 하고, 삼성 바이오도 많이 진행하고 있죠. 바이오헬스 분야가 8% 성장이 예상되고, 디지털 헬스케어의 고령화 사회에 코로나, 저희가 건강기능 식품 하는 것도 약간 이게 연관이 있을라나요? 식품이긴 하지만은 바이오시밀러랑은 좀 거리가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고령화 사회에 코로나19의 저희 건강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판교의 바이오헬스 클러스터의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의 중심으로 바이오 생태계는 스타트업의 협력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판교의 바이오 헬스 클러스터와 송도의 바이오, 이거 셀트리온님이 많이 하죠. 송도 쪽에, 인천 송도. 스마트 팩토리 로보틱스 분야, 이거는 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커지겠죠.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디지털 트윈, 산업용 IoT, 협동 로봇, AI 기반 품질 관리, 클라우드 제조, 유연한 생산 기반. 이 스마트 팩토리를 로보틱스를 하면서, 이게 예전에 울산의 현대차 그 직원들이 완전 고연봉의 직원들이 해서 황금 노동자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게 대체가 가능하겠다 싶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이제 다루는 사람만 생존이 되겠죠. 스마트 팩토리 로보틱스를 제조업 기반의 생산성 20% 향상하고 불량품 35% 감소하고 에너지 또 이게 파업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가 가장 큰 산업이라고 안타깝게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서비스, 저희가 이런 클라우드랑 사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회사면 괜찮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유튜브도 하나의 디지털 서비스다. 쇼핑몰도 하나의 디지털 서비스다. 그걸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구독 기반의 소프트웨어 있죠. ERP, CRM, HLM, 이렇게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ERP는 도존이라는 회사, 웨캐시라는 회사, 큰 회사들이에요. 다. 웨캐시는 인터넷 뱅킹 만드는 회사고, 도존은 뭐 워낙 커져 있죠. 그런 것처럼 큰 회사들이 소프트웨어를 개설해가지고 기반해서 인프라스트럭처도 가지고 있는 회사들. 그래서 저희가 디지털 서비스 분야는 저희가 한번 해볼만 하다. 소상공인들이. 어떤 분야? 뭐 ERP 프로그램도 지금 안 그래도 웨캐시도 예전에 프로그램을 그 세무사들한테 유통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회사에 협업을 한다는 거나 아니면은 자체적으로 쇼핑몰을 크게 키운다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뭐 유튜브를 키운다거나 유튜브도 연관된 프로그램이 있고요. 쇼핑몰도 연관된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 참고로 뭐 플레이오토라는 프로그램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이제 제가 특정 프로그램 얘기하기 뭐하지만은 뭐 샤방넷이라는 프로그램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쇼핑몰을 ERP, CRM 해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뭐 그런 프로그램들이 시장이 커질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협업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태양광 에너지, 차세대 태양전지, 그 태양광 설비, 수소 결제, 스마트 그리드 이런 부분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 커진다고 하는데 이것도 막대한 자본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유망 분야 진입 전략 하나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장 조사, 두 번째 파트너십. 아까 제가 말씀드린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 파트너십으로 하면 된다. 그리고 세 번째 K 스타트업의 정부 지원. 그래서 12월 말부터 1월 초까지 사업 계획서를 줬고 3, 4월에 보통 그 컨택이 되거든요. 브리핑을 하셔야 돼요. 사업 제안서 넣어야 돼요. 그리고 자금 전략, 진입 확장,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한국 시장의 현지 문화,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정부 정책적인 활용, 적절한 파트너십이 구축이 성공의 핵심 분야라고 얘기합니다. 정부 지원 프로그램도 제 K스타트업 얘기하네요. K스타트업의 그랜드 챌린지 100만 원을 지원. 100만 원? 뭐 1000만 원인가 1억 원인가요? 아무튼 뭐 그리고 K스타트 포털에 온라인 지원서 제출하고 기술 혁신 시장성 팀 역량 성장 잠재력 스마트 팩토리 지원 사업도 중소기업 대상 스마트 공장 50% 지원이나 하네요. 그리고 신청원 스마트 제조 혁신 그린 뉴딜 펀드에서 지자체에서 초기 자금 확대 네트워킹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요. 또한 R&D 세제 혜택 규제 샌드박스 참여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활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런 부분을 한번 잘 활용해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그리고 저희가 미래에 뜨는 산업이 저희가 해볼 만한 건 디지털 서비스밖에 없어요. 그냥 참고로 디지털 서비스. 그래서 디지털 서비스를 한번 트라이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다른 거는 뭐 제가 보니까 대기업들이 다 가지고 있고 큰 돈이 들어가고 그래서 디지털 서비스가 노력으로 또 협업으로 가능하다. 단계 시장 조사하고 파트너십. 이 시장 조사가 니치 마켓 틈새를 찾으라는 거죠. 그리고 틈새에서 강자랑 파트너십을 하고 내가 자본이 없다 그러면 세일즈를 하던가 판매를 하던가 아니면 정부 지원 스타트업의 정부 지원 뭐 자본이 없다고 하더라도 고정비를 줄이면 세일즈부터 해가지고 결국 판매가 들어가야 뭔가 뭐 현금을 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자금 전략 진입 확장. 어찌됐든 정부 지원의 투자죠. 융자가 아니라 그거 아니면은 다 갚아야 될 돈입니다. 엔젤 투자자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대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 되겠다. K스타트업만 유일하게 융자가 아니라 그냥 지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로 하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저희가 유튜브 채널에 구독, 좋아요, 알람 요청 부탁드리면서 무료 세미나 이렇게 참가하시면 쇼핑몰 관련 지금은 유튜브 좀 안 하고 있는데 조만간 유튜브도 진행할 거거든요. 그리고 AI 관련 AI 자동화 프로그램이 있어요. 메이크업. 그 메이크 관련해서 교육하고 알려주고 그리고 뭐 이게 제피터라고 MCP라고 전문적으로 들어가는데 AI가 자동으로 유튜브도 영상도 만들어주고 블로그도 만들어주고 글도 써주고 인스타도 해주고 그걸 자동으로 그냥 하루 종일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관련해서 저희가 세미나도 기획하고 있고 조만간 준비하고 있으니까 관련해서 줌 오프라인 세미나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관련돼서 유료 전자책 무료로 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온오프라인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